소상공인들이 장부기장 안 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나까지 안 쓰게 하고, 장부기장 하는 사람들도 4조 원에 달하는 납세 협력 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런 장부기장 대리 서비스를 하면은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무사들은 이제 밥그릇 뺏긴다고 되게 싫어하겠죠. 이런 공적 기능을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직원들 인건비 없고 그러니까 장부기장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안 내도 될 소득세를 더 내는 것보다 대체로 보면 건보료를 바가리 쓰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아마 결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앞에 이제 정혜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제 결손이 발생했으면 소득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소득세를 한 푼을 내지는 말아야 돼요. 근데 추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추계 방식으로는 매출액 곱하기 일정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쓸데없이 더 내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영재통 13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장님, 경제 용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소득세법의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가 뭐고 복식부기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혜원 대표님, 그러면 간편장부라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정한 간단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수입과 지출을 거래 건별로 간단하게 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 증빙은 꼭 수치해 두어야 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이와 달리 복식부기라는 것은 자산과 자본 및 부채의 증감과 손익 변동 거래를 계정 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왼쪽에 적는 걸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적는 걸 대변이라고 하는데,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처리를 하면 결산기 말에 차변과 대변을 비교한 대차 대조표를 만들고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계산하는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사항의 여러 가지 것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업하실 때 다 쓰는 내용들인가요? 뭐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만 아무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법에는 해야 되는 거죠. 법에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무서에 다 맡기잖아요. 그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세무사에게 다 맡기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간편장부를 사용해도 되는 사업자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되는 사업자가 이게 다른가요? 네. 뭐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예외 없이. 그리고 이제 변호사, 회계사, 의사, 세법에서 이제 전문직 자영업자라고 그러는데, 이 전문직 자영업자들도 무조건 복식부기를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를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업종은 연매출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연매출액 3억 원 이상, 제조, 숙박, 음식, 전기, 가스 등 건설, 운수, 통신업 이런 데는 1억 5천만 원. 절반입니다. 3억 원의 절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이런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 이런 서비스업들은 개인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죠. 가사 서비스업. 요거는 거기에 또 절반,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식부기가 있어요. 네. 복식부기하고 아까 말했던 간편장부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간편장부는 이제 처벌이 좀 그 약하겠지만, 복식부기나 이런 것들을 신고를 안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뭐, 처벌받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당연히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네. 세법에서 요구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성과를 언제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장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네. 사업을 하면서 네. 내가 번 돈, 즉 매출과 내가 쓴 돈, 즉 매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하고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장부를 작성하면 세법상 2월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적자가 발생했으면 그 적자 금액만큼을 다음 연도에도 인정을 받아서 10년 동안 10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소득액에서 빼주는 그래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연 100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서 장부에 기록한 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의 20%를 소득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법상 벌과금을 감수해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추계신고라는 것은 자기가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추정 계산해 줍니다. 추계신고는 매출액에 국세청이 정한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계 방식은 정상적으로 작성한 장부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세무서에서 임의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좀 오해가 있을까봐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세청이 알아서 부과 고지하는 건 아니고요. 장부 작성을 안 했을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매출액은 이미 알 수 있죠. 장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비용 지출액은 몰라도 매출 금액과 현금 영수증 발금액은 알 수 있죠. 그럼 매출액과 현금 영수증, 요 신용카드 매출액과 합한 금액에 몇 퍼센트 경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 경비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국세청이 알아서 부과하는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안 했을 땐 또 가산세가 더 세게 나옵니다. 네.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아마 결손을 봤을 거예요. 근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앞에 이제 그 정영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제 결손이 발생했으면 소득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질 말아야 돼요. 근데 추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추계 방식으로는 매출액 곱하기 일정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쓸데없이 더 내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그런데 손해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는 추계로 신고한,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결손이 났지만 추계 소득으로 인정과세가 된 부분만큼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을 건보공단에 보내요. 그럼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들한테 부과를 할 때 재산점수, 소득점수, 뭐 이렇게 자동차, 그 다음에 개인 인성 이런 걸 가지고 할 때 소득이 실제로는 마이너스인데 이 사람이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국세청에서 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건보료를 바가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안 내도 될 소득세를 더 내는 것보다 대체로 보면 건보료를 바가지 쓰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겠네요. 네. 개인 사업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장부 기장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부 비중이 어느 정도나 뭐 되는지.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기장 신고 대상 사업자 수는 606만 6천 명입니다. 606만 6천 명. 이 중에 기장 신고 사업자 수는 348만 9천 명이니까 기장 신고하고 있는 비율은 57.5%에 불과합니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 수가 약 260만 명 정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60만 명이 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장부 기장을 안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안 내야 될 소득세를 내야 되고 안 내야 될 건보료를 더 내야 되니까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0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600억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명. 네. 거의 절반인 거의 거죠. 절반이 지금 저기 네. 소득 건강보험료 사대보험 쓰고 있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손을 보면서도 네. 장부 기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은 일단 사업자들이 네. 복식부기 의무 장부 작성을 하는 건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부 작성을 세무사한테 네. 기장대리 서비스라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맡기죠. 그렇죠. 그걸 맡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들은 장부 기장 의무 플러스 네. 우리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예납 신고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세법, 신고나 세법 용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무사들한테 비용을 주고 그 기장 대리 서비스 안에 이걸 해갖고 그 의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통상 뭐 보통 10만 원에서 좀 규모가 되는데 뭐 30만 원도 그 세무사들한테 부담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10만 원, 30만 원이 미리 다달이 내고 장부기장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다면 이게 분명히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데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든요. 당장 직원들이 인건비 없고 그러니까 장부기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내도 될 기장료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안 내도 될 소득세나 이런 돈을 더 불필요하게 많이 내는 거죠. 네. 자, 그럼 조영 대표님, 이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언론의 어떤 세무서가 허위로 이제 장부 기장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는 자진신고 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기장을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한 사례입니다. 자진신고 납부 제도라는 거는 사업자들이 선의로 성실하게 국세청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일부 악덕 세무사들이 소위 물기장, 뻥기장입니다. 물기장이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물기장이란 보험 설계사 등의 프리랜서들에게 접근해서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한 것처럼 위장하자는 거죠.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도 없고 허위 기장을 통해서 소득세를 적게 내게 해주고 차액만큼을 수입료로 받는다든가 나눠 가진다든가 하는 이런 물기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2017년도 국세청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세무사를 조세포탈범 또는 뭐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고발을 했고 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을 의뢰한 수천 명의 프리랜서들은 거액의 소득세와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들이 국세청의 이런 이제 장부 기장이나 또 세무 신고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세무사들한테 지출하는 비용, 예. 이런 걸 납세협력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 비용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이 비용은 세무사들의 기장대리 비용, 신고 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4조 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스크래핑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부기장을 할 때 네. 자동 장부기장을 하는데 스크레이프 그래가지고 그 전자서류면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신용카드 매출액 정보,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액 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IT 기술을 통해서 끌고 와요. 자동으로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요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장부기장을 자동화시켜버립니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몇 개 사업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장부기장을 자동화하고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세무사들도 이런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연합회라는 법정단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걸 좀 강조를 했었는데, 법정단체가 이런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공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들의 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걸 완화시켜주자. 그런 것도 장부기장 공공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건 중기부에서 예산을 대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장부기장 안 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나 건보료 바가지 안 쓰게 하고, 장부기장 하는 사람들도 4조 원에 달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런 장부기장 대리 서비스를 하면은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무사들이 이제 밥그릇 뺏긴다고 되게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공적 기능을 가지고 소상공인 연합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조정안이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배웠습니다. 금전정과 복식후기. 네. 우리가 잊지 말고 잘 하셔가지고 네.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